이 비밀은 병원에서는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는 목숨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정 선생님, 이상하죠? 저녁도 조금 먹었는데 아침마다 혈당이 더 올라가요. 이 말 하루에도 10번은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내과 전문의 정혜수입니다. 늙은 의사지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새벽 5시에 병원 불을 켭니다. 환자들의 아침 혈당표를 들여다보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지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는 건 병원에서는 절대 다 못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왜 말을 아끼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약을 줄이고도 혈당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봐왔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대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분도 계셨고 약만 늘려가며 점점 지쳐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식탁을 바꾼 사람만이 진짜 회복을 경험하더군요. 그중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남성 이만호 씨 은퇴 후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공복 혈당이 190까지 치솟아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약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낙담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아침 식단을 바꾸고 식사 순서만 달리했을 뿐인데 단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 6개월째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지금은 매일 공원, 산책을 즐기십니다. 이만호 씨처럼 놀라운 변화가 가능한 이유, 그건 식탁 위 약 때문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당을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밤새 몸속에서 당을 태우는 스위치가 망가진 결과입니다. 그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것이 바로 아침 식단이에요. 저는 의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죠. 병원에서는 진짜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의사도 약사도 영양사도 뭘 먹지 말라는 얘기만 하지 어떻게 먹으면 낫는가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60대 후반에 접어들며 혈당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약 대신 식탁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28에서 93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건 약이 아니라 음식이 답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평생 환자들과 함께 실험하고 경험하며 얻은 결론을 숨김없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말 안 하는 혈당 떨어뜨리는 비밀, 아침 식단을 공개합니다. 이건 약이나 보조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식탁의 평범한 재료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조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약을 오래 드셨는데도 수치가 안 잡히는 분, 아침마다 손끝을 찔러 수치를 확인하며 오늘은 좀 나아졌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몰라서 고생했구나.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정직합니다. 의사로서 40년, 그리고 환자로서 10년을 살며 얻은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저 정혜수 의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약보다 강력하게 혈당을 낮추는 진짜 아침 식단의 비밀, 그 첫 번째 원칙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녁에 그렇게 조심했는데 왜 아침 혈당이 자꾸 올라요?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아침 첫 한 입이 오늘 하루 혈당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나 단 음식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40년을 지켜보니 진짜 문제는 아침 식사 시작 방식이더군요. 특히 60대 이후엔 우리 몸의 인슐린 스위치가 둔해집니다. 밤새 혈당이 조금씩 오르고 아침에는 인슐린이 잠에서 덜 깬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밥 한 숟갈, 빵 한 조각, 과일 주스 한 잔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당이 들어오네? 결국 인슐린이 제때 반응하지 못하고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이걸 새벽 현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당뇨가 심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첫 입은 밥이 아니라 단백질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혈당 안정 아침 식단 이론은 이렇습니다. 삶은 달걀 1개, 들기름 한 방울 찍은 구운 두부, 따뜻한 물 1컵. 이걸 먼저 먹고 20분 뒤에 밥을 한두 숟갈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슐린이 천천히 깨어나고 혈당 상승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 상승률이 최대 40%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제 환자 이만호 씨 68도. 이 습관 하나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식빵과 바나나, 우유 한 잔을 드셨죠. 간단해서 좋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이게 혈당 폭탄이었습니다. 제가 식단을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대신 삶은 달걀, 우유 대신 따뜻한 물, 식빵 대신 현미 반 공기. 처음엔 어색했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혈당이 114가 나왔어요. 원래는 162 넘었는데요. 그분은 그날부터 아침 첫 입 단백질 습관을 1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 하나로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고 식후 피로감과 졸림 현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아침부터 기분이 가볍다는 거예요. 몸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70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달걀 하나, 두부 2조각,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30분 뒤에 현미와 보리밥을 한 숟갈씩 먹죠. 이게 바로 혈당이 안정되는 의사의 식사 루틴입니다. 여러분, 아침 한 숟갈은 단순한 밥이 아닙니다. 그건 몸의 스위치를 켜는 신호입니다. 첫 한 입이 단 음식이면 몸은 하루 종일 당을 쫓게 됩니다. 하지만 첫 한 입이 단백질이라면 몸은 안정과 균형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제가 늘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뇨는 식탁에서 생기고 식탁에서 사라집니다. 내일 아침 꼭 한번 해보세요. 밥 대신 달걀 한 입,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그 순간부터 당신의 혈당 곡선이 달라질 겁니다. 마이너스. 제가 평생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혈당은 먹는 양보다 먹는 순서가 더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음식의 종류만 바꾸려고 합니다. 쌀 대신 현미, 설탕 대신 스테비아, 빵 대신 고구마. 하지만 순서를 잘못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은 무엇을 먼저 먹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걸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 식사 순서를 떠올려 보세요. 밥 한 숟갈, 반찬 한 젓가락, 국 한 숟갈, 마지막에 과일. 이 순서가 바로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몸은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면 순식간에 당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채소나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그 음식들이 장의 막을 형성해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식사 순서만 바꿔도 당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거죠. 이걸 실천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분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2세 김영자 씨. 20년째 당뇨로 고생하셨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약도 3가지나 드시던 분입니다. 밥은 반 공기만 먹는데 왜 자꾸 오를까요? 김 씨의 식습관을 물어보니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아침에 밥부터 드시고 반찬 중에 제일 먼저 젓가락이 가는 게 김치였습니다. 단백질이나 채소는 거의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밥보다 반찬을 먼저 드세요. 그리고 그 반찬 중에서도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세요. 김 씨는 처음엔 어색했다고 합니다. 밥상에서 밥부터 안 먹는 게 뭔가 이상했어요.
입맛이 안 도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3일 후 혈당계를 보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침 식후 혈당이 179에서 128로 떨어졌어요. 그 후로 2주 동안 김 씨는 식사 순서만 지켰습니다. 특별한 운동도 약 변경도 없었죠. 그런데 공복 혈당이 110 이하로 안정됐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이제 밥보다 상추가 먼저 생각나요. 몸이 편하다는 게 이런 거군요. 여러분, 혈당은 먹는 순서의 과학입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몸 안의 생리 반응을 이용한 치료법이에요. 음식을 거꾸로 먹으면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섞이고 인슐린이 일정하게 분비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죠. 이걸 혈당 스파이크 억제 효과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여자의과대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혈당이 식후 1시간 기준 평균 40mgdl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약을 늘리지 않고도 혈당을 조용히 잡는 방법입니다. 제가 실천법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첫 입은 채소입니다. 상추, 오이, 양배추, 미역국 뭐든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장벽을 만들어 당 흡수를 늦춥니다. 2. 그 다음은 단백질,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이들이 인슐린을 안정시킵니다. 3. 마지막에 밥 한두 숟갈. 이제야 탄수화물이 들어오니 몸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천천히 당을 흡수합니다. 이 순서 하나가 당뇨 약 하나보다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밥을 반으로 줄이지 말고 순서를 거꾸로 하세요. 그게 진짜 절반 줄이는 효과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밥상 앞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상추 한 장, 그 다음 달걀 한 입, 마지막에 밥 한 숟갈. 그 한 끼가 여러분의 몸 안 혈당 곡선을 바꿉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약보다 오래가고 부작용 없는 최고의 치료법이 될 겁니다. 이제 식사 순서를 바꿨다면 다음으로 바꿔야 할 건 밥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하얀 쌀밥은 참 맛있죠. 윤기 나고 부드럽고 입에 착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부드러움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흰 쌀은 도정 과정에서 영양의 껍질이 모두 벗겨져 섬유질도 미네랄도 비타민도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건 순수한 탄수화물, 즉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연료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얀 밥은 깨끗하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의 속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 답이 바로 현미와 보리의 황금 비율이에요. 저는 현미와 보리를 73 비율로 섞어 밥을 짓습니다. 현미의 단단함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둘이 만나면 마치 몸속에 당 완충 장치를 달아주는 셈이죠. 제가 이 방법을 처음 권한 환자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6세 여성 박미정 씨. 식후 혈당이 늘 220을 넘나들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흰 쌀밥을 너무 좋아하셨죠. 현미밥은 질기고 맛이 없어요, 선생님. 그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현미 3, 보리 1, 쌀 6으로 시작해보세요. 입이 적응하면 비율을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박미정 씨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혈당 수치 변화가 눈에 띄었죠. 식후 혈당이 220에서 165로 떨어졌습니다. 2주 뒤엔 138까지 내려갔어요. 그분은 지금도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현미밥이 이제는 밥이 아니라 약이에요. 먹고 나면 몸이 편해요. 보리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보리 속 베타글루칸은 장벽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또한 현미 속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같은 밥을 먹어도 몸이 당을 더 잘 처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아침마다 현미 7, 보리 3, 물은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히 해서 밥을 짓습니다. 현미의 거친 식감이 걱정되신다면 밤에 미리 불려두세요. 그럼 훨씬 부드럽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소금 한 꼬집을 넣는 겁니다. 소량의 미네랄이 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또 들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혈당 안정 효과가 한층 커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뇨는 배부르게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빨리 먹고 쉽게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즉, 밥을 천천히 태우는 연료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현미와 보리밥의 진짜 힘이에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보리밥을 꾸준히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납니다. 이 유익균이 당 흡수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당뇨뿐 아니라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까지 함께 안정되는 거죠. 저는 제 병원 식단에도 이걸 기본으로 넣습니다. 제가 만든 혈당 안정 식단표에는 항상 이렇게 써 있죠. 아침밥은 현미와 보리의 만남으로 시작하라. 여러분, 식사는 약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조율하는 혈당의 리모컨이에요. 내일 아침 흰쌀 대신 현미 한 숟갈, 그리고 보리 한 숟갈을 더해 보세요. 처음엔 거칠지만 일주일 후엔 몸이 답합니다. 아, 이제야 편하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을 줄이려면 밥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진짜 혈당을 안정시키는 건 한 잔의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그런데 그 커피 대신 저는 식초물 한 잔을 권합니다. 놀라시죠? 아니, 식초요? 그 신 걸 아침에 마신다고요? 하지만 이 한 잔이 제 40년 진료 경험상 가장 강력한 혈당 안정제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따뜻한 물 200ml에 현미식초 한 스푼, 꿀 반 스푼을 넣습니다. 딱 그 한 잔으로 제 몸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왜 식초가 좋을까요? 비밀은 바로 초산어세틱 애서드에 있습니다. 초산은 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식초가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에서는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인슐린 반응도 훨씬 안정적이었죠. 의사로서 수많은 논문을 봐왔지만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은 드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중 한 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4세 여성 김순애 씨. 혈당이 늘 200을 넘었고 당화 혈색소가 8.3까지 올라가 있던 분이었습니다. 약을 3알씩 드셨지만 수치는 요지부동이었죠.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식초 한 잔을 아침마다 따뜻하게 드세요. 단 식사 후 30분 뒤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선생님, 위가 쓰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꿀을 조금 넣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뒤 김순애 씨가 환하게 웃으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끝이 덜 저려요. 아침 혈당도 195에서 128로 내려갔어요. 검사 결과 당화 혈색소가 7.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도 매일 식초물을 챙겨 드셨고 지금은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진짜 약보다 강하네요. 물론 아무 식초나 마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현미식초, 사과식초, 흑초 중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합성식초는 산성도가 너무 높아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식초의 좋은 점은 혈당만이 아닙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간에서 당을 만드는 속도도 줄여줍니다. 게다가 위를 부드럽게 자극해서 소화까지 도와줍니다. 즉, 몸 전체의 대사 스위치를 천천히 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보다 현명한 한 잔이 식초물입니다. 커피는 일시적으로 각성시키지만 식초물은 몸을 안정시키는 음료입니다. 실제로 저 자신도 이 한 잔 덕분에 70대가 된 지금도 하루 10시간씩 진료를 봅니다. 오후에 피로감이 훨씬 덜하고 식사 후 졸음도 사라졌어요. 만약 위가 약한 분이라면 식초를 반 스푼으로 줄이고 꿀이나 레몬을 함께 섞어 드시면 됩니다. 레몬 속의 비타민C가 초산과 함께 작용해 혈관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식초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건 몸속의 당 조절 밸브를 여는 신호입니다. 저는 지금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초는 병원 밖의 약이다. 여러분, 내일 아침 커피잔 대신 따뜻한 식초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혈당계 숫자가 조용히 내려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약이 아니라 습관이 몸을 고친다는 걸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이 있습니다. 혈당은 잡았는데 얼굴엔 생기가 사라진 모습이에요. 선생님, 숫자는 괜찮다는데 몸이 왜 이렇게 무겁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식단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혈당이 진짜 내려갑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 가서 땀을 흘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단 하나, 아침 햇살 걷기입니다. 식사 후 15분, 햇빛이 막 따뜻하게 내리쬐는 시간대에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몸이 당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오르면 근육이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혈액 속의 당을 끌어다 연료로 태웁니다. 즉, 걸을 때마다 혈당이 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아끼는 환자 중 한 분이 있습니다. 충남 예산에 사는 70세 남성 정기남 씨.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면서 식사 후 대부분 TV를 보셨습니다. 아침마다 혈당이 180 이상으로 나와서 늘 고민이셨죠. 선생님, 나이도 들었는데 운동은 좀 힘들어요. 그 말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남 씨, 운동 말고 걷기 산책을 하세요. 식사 후 15분만 걸으세요. 그게 약보다 강합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바로 실천했습니다. 밥 먹고 TV를 보기 전에 동네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걸로 시작했죠.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공복 혈당이 182에서 139로 떨어진 겁니다. 한 달 뒤에는 118. 그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건 약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몸이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왜냐면 걷기와 햇살은 가장 오래된 의학이니까요. 햇빛이 우리 몸에 닿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즉,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는 구조죠. 특히 아침의 햇빛은 다른 시간대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 햇살은 체내 생체 리듬을 조절해 인슐린 민감도를 끌어올려줍니다. 이건 논문에서도 수차례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진료 시작 전 병원 앞 공원을 20분씩 걷습니다. 나무 잎사귀 사이로 햇빛이 스며드는 그 길을 걸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맑아집니다. 저는 그 시간을 의사로서의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당뇨는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걱정이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높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햇살을 받으며 걷기 시작하면 그 호르몬이 줄어들고 대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올라갑니다. 몸이 편해지면 혈당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를 고치려면 음식만이 아니라 공기도 바꿔야 합니다. 아침 햇살 걷기를 하실 때 팁을 드리면요. 처음엔 10분으로 시작하세요. 가능하면 식후 15분 후에 100m만이라도 걷기. 발걸음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서 20분, 30분까지.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제 환자 최은자 C69는 이 습관 하나로 약을 끊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집안 복도만 돌았어요. 그런데도 효과가 있었죠. 선생님, 복도라도 걸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분의 공복 혈당은 160에서 108로 떨어졌습니다. 햇살, 공기, 걷기 이 세 가지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면 몸이 스스로 당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밥상에서 혈당을 낮추고 햇살 아래서 완성하세요. 당뇨 치료의 마지막 한 조각은 병원이 아니라 당신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이 약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아침 비밀 기억나시죠? 첫째, 아침 첫 한 입은 단백질로. 둘째, 식사 순서를 거꾸로. 셋째, 현미와 보리밥의 황금 비율 7대3. 넷째, 당뇨약보다 강한 따뜻한 식초물 한 잔. 다섯째, 아침 햇살 걷기로 완성하기.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보다 삶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약보다 더 위대한 치료는 언제나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당뇨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오래된 신호입니다. 이제 제발 나를 좀 쉬게 해달라. 그 신호를 듣지 못해서 병이 깊어지는 겁니다. 제 이름은 정혜수, 70세, 아직도 환자 곁을 지키는 늙은 의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환자들이 선생님, 혈당이 내려갔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다 녹아납니다. 얼마 전 제 환자 중 한 분, 수원에 사는 이만호 씨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손끝 찔러서 수치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저 내 밥 한 숟갈이 약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찾던 약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약국이 아니라 식탁이, 의사의 처방이 아니라 내 손의 선택 속에 있었던 거죠. 당뇨는 완치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완치는 아니더라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조율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변화를 수백 번, 수천 번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줄이는 의사는 많지만 밥상을 고쳐주는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 밥상에서 인생이 달라지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당신, 이제 숫자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몸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단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곧 답을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사는 문장을 드립니다. 의학은 사람을 고치지만 식탁은 삶을 고친다. 저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진료를 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식탁에도 건강이 깃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 노후 독립에서는 의사 정혜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약보다 강한 생활 건강법을 매주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혈당이 오르는 진짜 이유와 저녁 한 숟갈의 법칙을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편해지는 그날까지 저 정혜수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